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이죠, 그죠? 어떻게 부활절, 부활절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방송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쭉 어제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바람 좀 어디 쐬면 안 되는데, 좀 쐬고 와서 쭉 이제 안에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몇 분이 이렇게 이제 또 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서 그 부분을 조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미국에서 이제 그게 나왔죠. 일단 요게 이제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길리어드사는 아직까지 중국 임상을 발표를 최종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길리어드사께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요게 미국 그 시나이산 의대에서 먼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이제 셀트의 항체 치료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주말에 조금 제가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뭐 깊은 설명을 사실은 하지 않았고, 또 해봐야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셀트와 삼성바이오를 비교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비교 대상도 아니고 사실은요. 어떻게 CMO 공장하고, 그죠?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생산까지 해서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또 삼성바이오 부분을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뭐 삼성바이오 돈 많이 벌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오해할 필요는 없다. 삼성바이오 우리 주주들께서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주말에 있었던 이제 요 그 항체 치료제 부분에 이제 또 그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뭐 바이오젠, 그죠? 또 뭐 비트바이오텍, 비어바이오텍, 뭐 여기 부분, 또 중국 이제 우시바이오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뭐그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먼저 만들어내서 하면 좋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에다가 생산을 또 할 것이니까 나쁠 건 없다는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자, 지금 차트를 제가 주는 거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월봉상 이쁘잖아요, 그죠? 가장 시장이 암울했고 주가가 급락했던 3월 달에 셀트리온은 정반대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20개월 이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셀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해요. 지금일수록 경쟁자,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받기 전날, 그죠? 허가받기 한 달 전에 대한민국의 어쨌든 뭐 모든 언론들이, 그죠? 셀트 실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저는 셀트 성공합니다. 왜? 저는 셀트의 기술력을 제가 믿어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요. 대한민국의 회사가 만들면 좋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또 만들다가 못 만들면 또 삼성바이오로 뭐 CMO 저는 줘도 돼요, 뭐,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셀트가 못 만들고 그러면 바이오젠이 만들어서, 또 우시가 만들어서, 또 누굽니까 거기, 비어가 만들어서 그러면 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안 만들고. 제가 이따가 여기 댓글 부분도 조금, 제가 또 반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 할게요, 저도. 자, 우선 이제 요거부터 한번 봅니다. 자, 보면 지금 이쪽에, 자, 셀트는 오늘 그림 그리지 마. 오늘 저도 좀, 제가 이걸 원래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 저도 댓글 읽어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저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그죠? 자, 불만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에 대해서 팩트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렘데시비르가 어쨌든 뭐 미국의 시나이산 의대에서 이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죠? 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합성의약품하고 이제 바이오의약품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거든요.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저번에 한 분이 뭐 바이오시밀러를 어디 복제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뭐 아이 참 답답해요. 이따가 똑바로 좀 공부 좀 하세요. 잘 들으라고. 물론 뭐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알고 저한테 그런 댓글을 쓴다면 그죠? 그거는 반항이야. 반항. 저한테 반항하지 마시고 셀트리온을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을 미워하는 투자자가 손실입니다. 손해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셀트가 대한민국의 주가가 되는지. 그죠?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한 거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제 말이 그렇다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중증 환자들을, 아이고, 그걸 급하게 쓴다고 잘못했네요. 61명입니다. 61명을 대상으로 이제 10일간 투여했던 결과를 꺼내놨어요. 이제 지금 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이제 길리어드사는 중국에서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4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더 신빙성이 좀 더 있긴 하겠죠. 그때 기다려보고 그 앞에 이제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8명의 치료 데이터에 불분명하고 8명은 치료 데이터가 불분명하고 또 면자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53명이 이제 대상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1명 중에서 8명은 뭐 데이터가 불분명하고 5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증 환자 68%, 그러니까 36명이 정상이 약간 호전이 되었대요. 긍정적이죠. 호전이 되었으니까, 그죠? 아무튼 뭐 우리 또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48%, 그러니까 25명은 이제 완치를 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완치 환자들이 지금 7,000명 정도 되나요? 이제 뭐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13%인 7분은 이제 사망을, 그죠? 하셨다고 하네요. 사망을 했답니다. 그죠? 이제 전체 환자 중에서 60%, 즉 32명이 부작용을 일으켰대요. 뭐 두통,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하여튼 뭐 그런 그죠? 부작용이랑 같은 뭐 구토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그 중에서 4명은 조기, 또 거실 잘못 썼어요. 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기에 중단을 했답니다.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 렘데시비르는 어떤 뭡니까 역할을 하냐 하면 RNA 바이러스의 효소에 작용을 해가지고, 정식을, 그러니까 치료제죠. 치료제가 아니고 이런 뭐예요? 예방 형식, 그러니까 정식을 더, 번지지 않게, 그죠?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셀트하고 몇 개 뭐 어제도 바이오젠이든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이 이제 해서 하는 이 항체 치료제는 뭐냐 하면 RNA 바이러스 자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그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제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렘데시비르가 한 30% 정도라고 한다면 항체 치료제는 거의 한 뭐 60, 70% 정도 이렇게 이제 그죠? 소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렘데시비르는 합성의 약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항체 치료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존하는 그죠?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먼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길리어드사가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 61명밖에 안 되니까 그죠? 뭐 몇백 명씩 하는 이제 길리어드사의 임상 발표가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요걸 또 이해를 먼저 해야 가기 전에 요거부터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좀 아마 궁금한 게 올 거예요. 그죠? 뭐 좀 삼성바이오가 이제 좀 급등을 했으니까 요건 우선 통과해 놓고 요거부터 보면서, 자, 이제 주말에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삼성바이오가 로직스가 급등을 했어. 여러 가지 지금 뭐 분란 소설들이 많잖아. 그죠? 지금 뭐 이쪽에 뭡니까? 테마생 말도 나오고, 또 누구 말 나옵니까? 또 뭐 이쪽에 중국 우시 바이오, 우시 부분도 나오고, 또 뭐 아무튼 바이오젠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바이오젠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결국 뭐 이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이제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네 개의 조직 팀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중국 우시바이오, 그죠? 우시바이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가 이제 지금 임상을 사실은 그 이쪽에 비어바이오텍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완치자의 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셀트하고 똑같은 이런 이제 항체 치료제를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임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우시는 중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이오젠은 이제 중국 외 쪽에 국가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그 중국 우시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요일 날 이제 뭐 그 의향서, 그죠? 의향서 체결한 이제 비트바이오텍, 그죠? 여기는 중국이 아닌 중국 외적인 부분에 이제 판권을 갖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바이오텍은 중국 외적인 데 판권을 갖고 우시는 중국에 임상도 하고 판권도 갖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외 부분에서 임상을 한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항체치료가 나오면 그거를 뭐야 로직스가 생산을 한다.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하면 우시 또 이쪽에 비터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젠, 삼성 네 가지가 이제 네 개의 회사가 붙어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뭐, 그 연구를 혼자서 이렇게 해도, 그죠? 혼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중력도 있고.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뭡니까? 임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뭐 생산까지도 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게 말이 많은데, 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급등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우시가 이제 결국은 뭐야 테마색이 지분을 아마 4몇 % 가지고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4몇 %. 지금 셀트리온은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셀트리온은 지금 테마색이 아직도 뭡니까 7% 가지고 7.9%인가요? 가지고 있어요. 테마색이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좋은 회사예요? 우시는 4%가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색이 4몇 %. 셀트리온은 아직도 7몇 %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7몇 %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테마색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 비트바이오텍에 이제 이쪽에 빌 게이츠가 그 투자를 좀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이 만든다 이거야, 그죠? 성공을 하면 삼성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냥 그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우리가 자꾸 이제 지금 주가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답답하다 이 양반은 이 뭐야? 제가 앞으로 그분은 방송을 한 번씩 컨닝해서 듣긴 들어. 왜? 좀 안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똑바로 알아야지.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셀트는 실적 이상의 주가가 이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반영이 되었대요. 대국자 자기 평가를 한대. 그 똥주래, 똥주. 제가 이 무슨 말을 확 해야 될까? 셀트는 실적 이상 주가가 이미 반영되었다. 고 평가를 한다. 자기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랬겠어? 시장에서 그렇게 하겠지? 똥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직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로직스는 평가를 그럼 하지 마자. 자, 그 말을 좀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6, 7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도 삼바는 참 잘 미워도 좀 했었어요. 자꾸 셀트를 태권을 잡으니까 셀트를 자꾸 가리니까 그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먼저 내세우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도 못 만들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저는 지금 쌈바 신경 안 씁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죠? 당당하게 좀 이제는 당당하게 자꾸 발목만 잡지 말고 뒤에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뭐 이제 공장도 많이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삼바 계약한 회사가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대요. 아까 했잖아 제가. 빌 게이츠 투자를 했어. 맞아. 비트 바이오텍. 중국 우시도 투자를 했고, 셀트리온은 테바가 아직도 7% 8%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해서 김치국 마시지 마라 이거야. 그럼 김치국 마시는 게 아니고 셀트가 안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바이오젠이 만들고 우시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셀트가 못 만들고? 그런 분을 옛날에 왜 김병조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죠? 지구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을 떠나버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저는 당당해. 그래서 이런 태클을 걸지 말라는 뜻이야 저한테. 듣지 마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전문가가 짝퉁약을 만든다고? 제가 오늘 바이오 시밀러와 짝퉁약이 뭔지를 말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 사실 방송을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요. 댓글 읽어보니까 저도 이게 걱정을 이제 했다고 그랬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가 이걸 하면, 그래서 이걸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투자자들이 알아야죠. 그죠? 왜 투자자들을 가리고 쏘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짝퉁약 만드는 회사야 셀트리온이 그게 뭔지 제가 그걸 또 설명해 주고 싶어. 그래서 미워하지는 말라는 뜻이야. 그 쌈바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욕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 셀터 주주분들이 쌈바를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셀트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 모르면 제 유튜브 방송을 듣든지 옛날 제가 방송해놓은 걸 듣든지 공부 좀 해. 아시겠죠? 주가만 보고 하지 말고 뭐든지. 주가를 보고 제가 앙드레 코스탈리가 그런 말을 했죠. 주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회귀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잖아요. 반드시 그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갑니다. 자, 올해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에 수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제가 또 하면 여러분들 그럴까봐. 그리고 정치적인 댓글은 삼가해 주세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제 댓글을 다시는 거는 저는 좋은데, 정치적인 댓글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 방송은 여러분들, 또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이거 오늘 방송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다른 내용 하겠지만 셀트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이에요. 무슨 말이 가시나요? 이 방송은 그래서 셀트와 바이오가 아닌 이런 부분은 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청취하지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 했고 이제 앞에 쭉 요 부분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들을 이제 좀 전해줄게요. 지금 이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투표를 하는데 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면서요. 제가 투표한 대통령이 다 당선이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죠? 끝을 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치료제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그죠? 지원단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단에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겠지만은 과기부, 그죠? 또 거기에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기획 재정이 뭐예요? 돈 투자해주라 이거예요, 이제. 맨날 옛날처럼 뭐 몇십억 주지 말고 몇천억이든 주라 이거야.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는 안타깝지만,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뭔가를 벌써 캐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 지금이 아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에 4차 산업 자, 그거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자,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죠? 거기에 지원단에 포함됐죠. 중소벤처기업, 식품, 의약품, 질병관리본부, 여기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돈과 기술이 다 또 뭐야? 포함시켰다는 뜻이죠. 거기에 누가 중심 또 청와대에도 사회 수석이 중심이 되어서 별도 회의를 매주 한다고 하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그죠? 성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혈장치료제가 뭐냐? 다 아시죠, 이제? 그럼 대한민국에서 혈장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누구? 두 개야. 누구? SK. 또 누구? 록십차. 근데 혈장치료제의 단점이 뭐예요?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환자가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단점이죠.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죠? 바로 셀트의 항체 치료제. 그래서 서 회장도 뭡니까? 공장 가동을 1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 자, 제가 왜 이제 이 셀트의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냐 하면, 셀트의 공매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셀트리온은 공장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죠? 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또 우리의 수출, 지금 의료 수출이 올해도 제일 최고로 수출을 또 많이 지금 증가세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공매도가 결국은 뭐야? 셀트를 성장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주가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러,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저쪽에 말라리아 치료제 부분에서 이제 클로로킨, 그죠? 그것도 부작용이 심해요. 왜 심하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이쪽 에볼라든 또 말라리아든 왜 심한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읽다가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었다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막 밑으로도 많잖아. 밑으로, 그죠? 그분들이 다 이제 삼성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 거는 똑바로 알고 우리가 덤빌 때 덤비라는 뜻이야. 함부로 덤비지 마. 셀트한테 함부로 덤비지 말라니까. 무슨 말이 아십니까? 제가 한국경제TV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주가는 물론 삼성바이오가 훨씬 많이 올라가지. 팔았습니까? 팔았어요? 앞으로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주식은 내가 팔아야지 그게 내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내년 후에 가서 제가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하면 이렇게 막 신경이 날카로울 때 하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얼마나 셀트가 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뭐 똥준이 또 복지 아까 뭐라고? 진짜 미치겠어. 뭐 짝퉁약 만든다고? 짝퉁약 이거 봐볼까? 자,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말라리아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볼라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합성의약품이에요. 합성의약품. 그죠? 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약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셀트가 하고 있는 또 앞에 이제 영학군들이 뭐 바이오젠하고 이쪽에 그죠? 우버하고 어디죠? 거기 중국의 그 누구죠? 우시. 이제 우시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합동을 해서 만드는 그 약품이 이제 항체의약품이 바로 이제 이 바이오의약품이에요. 합성의약품은 뭡니까? 화학 분자를 합성해서 만든 의약품을 이제 합성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뭐 20년이든 10년이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네릭이라고 해요. 그거를 만드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걸 카피약이나 복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면하면 이제 우리가 타미플루 아시죠? 길리드사가 타미플루 때문에 오늘 대박 터뜨린 거 아니에요? 타미플루도 합성의약품이에요. 그죠?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특허 만료가 되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제약사들이 다 타미플루를 만들잖아요. 생산하잖아요. 또 그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특허 만료가 되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모든 제약사들이 그죠? 200개, 150개 제약사가 비아그라를 다 만들잖아요. 그럼 왜? 그게 바로 합성의약품이에요. 누가 다 만들 수 있는 게 특허가 끝나면. 근데 이 비용이 척추엔 적게 들죠. 개발비가 5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생산 설비 공장이 있고 그러면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약품은 뭡니까? 생물체의 세포 단백질, 그러니까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의약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의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또 그래서 생물체의 세포 단백질이다 보니까 뭐예요?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죠? 화학의약품보다는. 그래서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뭡니까? 만드는 약이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시밀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뭡니까? 유사한, 동등한 이런 뜻이야. 그죠? 비교 동등. 이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죠? 동등한 걸 입증하는. 그러니까 제네릭은 똑같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만들기 어렵고, 바이오시밀러는 뭐예요? 또 임상을 거쳐야 돼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개발 비용도 뭐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가시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아셔야 되고, 두 번, 이거는 이제 같은 거죠. 그죠? 바이오시밀러 하고 이제 오리지널 보면은 쭉 생산 방법 쭉쭉쭉쭉 이거 뭐 앞에 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죠. 바이오시밀러 합성 제네릭이죠, 제네릭.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생산도 살아있는 세포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공식화된 화학 반응이니까 쉽잖아요. 허가 주체는 뭡니까? 임상 1상, 3상, 그죠?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허가 주체는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테바 같은 경우에, 론자 같은 경우에,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그죠? 트룩시마를, 리툭산을 못 만들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도 매우 복잡, 매우 큰, 안정성, 환경에 구조되어서 불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하잖아. 그죠?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기간도 뭐예요? 2년에서 4년이 걸려요. 바이오시밀러 만드는데. 6개월 띡도 설비하고 뭐하고, 그죠? 금액.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그냥 제네릭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안 해봤기 때문에 뭐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직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나 쉽다고 해서 임상을 안 거칠 수는 없어요. 임상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베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저는 저번에 이제 한 분이 댓글에다가 바이오시밀러 만들어가지고 무슨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되겠냐. 제발 좀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를 미워하고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자신만 손해예요. 여기서 뭐 삐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자신만 손해야. 불행해져.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불행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이오 베타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은 바이오 베타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도 지금 바이오 베타 쪽의 한계가 뭐예요? 유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죠? 또 빠르면 4월 말 정도, 5월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렘시마 SC.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렘시마 SC가 바이오 베타지만 미국에서는 뭐예요? 신약으로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뭡니까? 더 효능을 좋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효능을 좋게 하면서 뭐예요? 그죠? 그만큼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받는 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이오 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제 바이오, 왜 신약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약들을 더 효능을 좋게 하는, 그죠? 그런 바이오 베타. 그러니까 셀트도 바이오 베타를 받는 거니까. 바이오 베타는 것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휴대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점프됐죠.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즉 뭐냐 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도체에서. 그럼 바이오베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신약이죠. 그죠? 신약이 결국 삼성전자는 뭐예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를 우리가 이거 해주면 참 좋은데. 자,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쪽에 어디죠? 또 까먹었네. 잘 까먹어 제가. 그죠? 이쪽에 누구죠? 그치. 그 길리어드사의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또 이쪽에 그 말라리아 치료제, 그죠? 클로로킨.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합성의약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지금 이제 셀트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연합군들이 만들려고 하는 뭐 우시라든지 또 이쪽에 뭐 비터, 그죠? 비터.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 걔들이 우리가 이쪽에 이제 걔는 연합군이 3명이서 4명이서 뭐 뭉치는 거지. 거기는, 그죠? 우시 또 비트 또 바이오젠 삼성, 그죠? 거기가 만들려고 하고 셀트는 혼자서 다 만들어. 뭐 뭉칠 필요도 없어. 그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진짜. 그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왜 셀트니까 가능해요. 왜? 제가 이제 그젠가 지난주엔가 셀트에 운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죠? 이번 코로나는 셀트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를 갖추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공매도 금지라고 그랬습니다. 셀트의 가장 아킬레스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없었으면 지금 셀트는 날라다녀 사실은. 그죠? 그 공매도가 누군지는 다음에 보자. 아무튼 뭐 몸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몸통 보여주는 거 봤어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이오 의약품은 뭐예요? 항체. 그러니까 2세대가 이제 항체죠. 1.5세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1.5세대에 속하는데 이 2세대 항체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 항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한테 뭐 가지고 항체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나라에 이제 항체에 뭡니까?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잖아. 바이오 업체들이. 그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앱크론이라든지 또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또 뭐죠? 펩트론인가요? 펩트론 아니고 뭐죠? 파미셀. 이런 기업들. 자,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항체를 만들 수 있어야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성의약품 제네릭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죠? 일본이든 2세대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야만이 뭐예요? 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를. 제일 안전하니까. 그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합성약품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혈장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피가 다 다른 피를 잡아 넣는 건데, 그죠? 뭐 그 안에 뭐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그 많이 구할 수도 없고 생산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 회장이 뭐예요? 그죠? 100만 분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안에 어쨌든 한번 날릴 거야. 쭉 간다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정부 요번에 저는 문 대통령하고 서 회장하고 딱 보니까 이게 딱 떨어졌고 운대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 그럼 테마세 애들은 그럼 안 오냐? 테마세. 야, 그러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저기 우씨는 테마색이 있고 저기 또 뭐예요? 우씨 말고 그건 누구죠? 비트는 그 빌 게이츠가 있으니까 돈들의 왕자들이 하는데 문 대통령이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냐? 놀고 있네. 문 대통령이 근데 넘어가서 하는 같이 보여요. 바이오젠? 자, 잘 됐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더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아무나 뭐 하면 되겠지만, 그죠? 어차피 비슷한데, 약간 셀트가 그러니까 바이오젠은 그죠? 한 7월, 8월 말 나오는데, 셀트는, 그죠? 말하면 6월 말, 7월 정도 인체 임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온 거면, 이건 하나의 보너스 생각하세요, 보너스. 그죠? 항체 치료제는 그냥 보너스야. 셀트는 원래 실적이야. 바이오 시밀러 펑펑 나가잖아.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요 차세대가 바로 세포치료제 유전자. 그 우리가 이제, 코롱이라든지 또 뭐예요? 헬릭스믹스라든지 신라젠, 이런 쪽이 이제 차세대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업화가 아직까지는 크게 안 됐으니까. 그죠? 상업화가. 자, 요거는 이제 뭐 다음에, 자, 요 말씀 드릴까? 제가 이제 셀트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셀트가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하면, 셀트는 그 CTP27 종합독감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종합독감 치료제가 뭐냐 하면, 타미플루가 내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타미플루 특허 만료되면 내성을 이제 가지는 부분에서 타미플루 차세대 치료제가 이제 종합독감 CTP27이에요. 그죠? 차세대 치료제예요. 종합독감 치료제니까. 이제 그 CTP27이 뭐냐 하면, CTP22와 23의 칵테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텍사스, 뭐 뉴욕, 그죠? 이런 이제 창글들의 22는 효과가 다 있었는데, 텍사스까지, 그죠? 2009년. 근데 반대로 또 23은 뭐예요? 텍사스라든지 뉴욕 효과가 없었어요. 그죠? 뭐 오하이오는 또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있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23은 또 반대로 이쪽에 그 CTP27 효과가 없는 뭐 홍콩이라든지 또 뭐예요? 뭐 터키, 버지니아 이런 데는 22가 없었는데 효과가. 근데 23은 있어. 그죠?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칵테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합 독감 치료제라고 하는가. 셀트는 이것도 항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항체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임상 2상까지 영국도 마쳤고 우리나라에서 마쳤잖아. 3상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부잣집이야 뭐 돈 팡팡 밀어서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하는 거지만 셀트가 만약에 여기서 돈이 좀 많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자, 이제는 정부에서 돈으로 밀어주잖아. 이제는 그죠? 조직을 밀어주잖아요. 행정을 밀어주잖아요. 저는 이게 셀트에 있어서 가장,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 이게 여러분, 제가 김치국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 저는 김치국을 잘 먹어. 속이 아플 때 저는 항상 김치국 마셔. 아시겠지? 그럼 누구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 그죠? 왜? 잘 나가는 기업을 키워줘야지. 응? 왜? 중소업체가, 저기 아무것도 아닌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새끼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한 놈이 보니까 장관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저희 그 시골에도 형님이 계세요. 같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한 분은 국회의장이 돼서, 지금 그분이 이제 국회의장 하다가, 그죠? 더 높은 데가 있죠. 국무총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친구예요. 맨날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도 안 하고 대문을 하고 댕기는 놈이 지금 의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정치하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이제 셀트 주주분들이 우리 여기 뭐 또 삼성바이오도 전 나쁘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옛날에는 참 기분이 제가 안 좋았고, 맨날 셀트 발목 잡고, 그런 발목 잡는 거 아는 분들은 알아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주식을 보지 말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치료제에 한 거는 그냥 올해 운이다 생각해. 그죠? 보너스야, 여러분. 이제 올해 셀트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고요. 또 사상 최대의 성장은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저축! 다음 주에도 만약에 또 막 누가 옆에서 까불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공모대들이 기회야, 기회.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구독 그죠? 구독 아까 요거 안 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맨날 구독을 까먹어. 좋아요 구독을 까먹더라고.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독 전도에 감사. 그죠? 제가 감사합니다. 4명, 제가 정말 5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4명까지 했는데 1명을 못했대요. 그래서 주말에 1명을 꼭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아무튼 대한민국의 셀트이라는 앞으로 합병을 하면 더 큰 덩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셀트를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보고 합니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셀트 해가지고 많이 늘겠어요.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가면, 그죠? 대한민국의 구독자가 제일 많은, 그죠? 전문가가 누가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 항상 사람은 준비를 해야 해요. 지금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셀트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내후년을 보세요. 지금은 열심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앞만 딱 보고 저축만 덜어.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